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화학원 시험 정리 특강 2학기 기말범위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힘내서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 얻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2학기 기말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내용은 상평형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액체와 기체 상평해가지고 물하고 공기가 있을 때 이제 증발되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 분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얘들이 뭐 랜덤으로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하다 보면 특정 분자들이 그 충돌된 분자들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이 액체를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증발해서 이제 공기 중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는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우선 증발이에요. 그러다 보면 증발된 분자들이 여기 공기 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얘네들이 또 운동을 하다가 지금 여기가 막혀 있죠. 운동을 하다 보면 다시 또 충돌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다시 응결이 돼서 응축이 돼가지고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적 평형이라는 것은 증발하고 요 응축하는 속도가 똑같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H2O가 이제 액체 상태에서 그 다음에 H2O가 기체 상태로 증발이 됐다가 충돌에 의해 가지고 덩어리가 커지면 다시 어떻게 액체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 계속 움직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이 됐을 때는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처음에는 수면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가, 그렇죠? 이 녀석이 수면이 낮아지겠죠.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증발과 응축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동적 평형이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겉보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적 평형은 실제로는 계속해서 동적,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눈으로 볼 때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여기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을 때를 이제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상평형이라는 것은 물질의 상태들이 동적 평형을 이루는 걸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변화인데 처음에는요. 자, 이것도 보면 여기 막혀 있는 상황에서 처음보다는 우선은 낮아진 상태에서 t시간 후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증발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응축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발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계속 일어나고 그때는 응축은 되지 않아요. 처음에 초기에는. 그렇죠?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얘네들이 증발이 많이 돼서 이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응축이 점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지금 응축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증발도 물이 하나도 없어. 뭔 증발하겠어. 근데 여기는 물이 있으니까 증발을 막 하고 있는데 공기 중에는 지금 수증기들이 없었죠? 그러다 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응축이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 그리고 더 이상 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에서 이게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고요. 그때 시간을 우리가 동적 평형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 도달 시간 전까지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보다 큰 거고요. 동적 평형 도달 시간 이후부터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정리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그러니까 같은 어떤 기준 안에서는 증발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나타나고요. 막 증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적 평형 시간 t에 도달하기 전에는 증발 속도가 다 크다. 운축 속도보다. 그리고 그 동적 평형 도달 시간 이후에는 증발 속도와 운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 체크해 두죠. 뚜껑을 연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뚜껑 닫은 것만 살펴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죠?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증발은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뭉쳐 있어야지만 덩어리들이 막 뭉쳐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이제 응축이 될 텐데 문제는 얘들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응축 속도는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매우 느리다. 그래서 겉보기 변화가 발생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수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두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해 평형과 용해도인데 이거는요. 사실은 앞서 봤던 증발과 응축과 똑같은 거예요. 증발과 응축의 고체 버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증발과 응축은 액체와 기체 상태의 어떤 상태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 용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고체와 그 다음에 액체 간의 상태 변화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염화칼륨이 녹아 들어있는 게 고체 형태고 거기 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녹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다시 이렇게 고체로 상태 변하는 요거, 이걸 우리가 석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를 용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해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고체에서 그 액체로, 그 다음에 석출이라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하는 건데, 이 속도가 같을 때가 바로 용해 평형이고 겉보기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내용대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고체들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차여져 있는 이 액체가 그냥 기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물이 증발해 나가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됐죠? 그럼 똑같이 초기 상태에서는 용의 속도가 빨라요. 석출 속도보다. 왜냐하면 여기 녹아 들어가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의 속도가 크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불포화 용학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여기도 이제 녹아 들어간 애들이 많아지게 되면 얘들이 덩어리들이 뭉쳐져 가지고 다시 고체로 변화하는 이제 석출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후기때로 가게 되면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을 보게 되면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아졌을 때 그때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포화 용액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식인데, 용해도는 용해되는 정도거든요. 녹아 들어가는 거. 당연히 어떻게? 이 녹이는 용매 온도가 높아질수록 잘 녹아 들어간다. 그래서 뭐 커피나 뭐 율무차, 코코아 이런 거를 찬물에 녹이는 것보다 그 분말가루들을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다 하면 잘 녹아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녹아 들어가는 양이 많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도에 따른 물의 이온화 상수 해가지고 요 KW인데, 사실은 요 이온화 상수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동적 평형 상태를 이제 살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서 물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온이 되기도 하고, 또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또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물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눈으로 봤을 때 겉보기 변화는 없다.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를 보면 가역 반응으로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우리가 정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온화 됐을 때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곱한 값을 그거를 이온화 상수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보면 요거 하나는 좀 체크해 둬야 되는데, 2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한 물의 그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C의 마이너스 14예요. 즉 여기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그 몰, 그렇죠? 그 들어있는 개수, 걔네들을 곱하게 되면 이만큼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얘네들은 1대1로 그렇죠? 반응을 하죠. 이렇게 이온화될 때 1대1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얘랑 들어있는 양이 같다. 즉 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절반씩, 여기 보면 마이너스 14인데 마이너스 7이 됐죠. 얘네들이 똑같은 양으로 절반씩, 그래서 얘랑 더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같은 온도 안에서 같은 물 안에서는 요 이온화 상수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 요거 하나 우선 체크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온화 상수 값이 항상 같은 상황에서 이 값 안에서 절반씩을 각각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요걸 체크해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다시 한번, 같은 10도면 항상 이 값, 25도면 이 값, 40도는 이 값, 60도는 이 값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게 각각 어떻게? 절반씩,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절반씩 이거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끊어가고요. 그런데 같은 물이 아니라 온도가 다른 물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온화 상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온화가 훨씬 더 잘 된다 이거예요. 얘네들의 에너지가 더 많아서 이온화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온화 상수 값이 올라간다. 여기 잘 보면 10도보다 25도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60대면은 이게 지금 숫자가 하나가 더 그쵸 커졌죠. 마이너스 14보다 마이너스 13이 큰 거잖아요. 10배. 그래서 이게 10배가 커진 거고, 10으로 떨어지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으로 떨어지면 더 이게 10배가 더 줄은 거죠. 그쵸? 이게 마이너스 14보다 마이너스 15로
10배가 더 줄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게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물 안에서는 요 이온화 상수값은 정해져 있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거 하나만 기준 14짜리 요거 하나만 기준으로 잡아두고 그렇다면 요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이 개수는 똑같다.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른 물이라고 했을 때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온화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이온화 이 상수값이 커진다. 이온화가 잘 된다. 이렇게만 잡아두면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 한 페이지에 정리해놓은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데 요 페이지로 딱 한 판에 정리하면 되겠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중성 용액이냐 산성 용액이냐 염기성 용액이냐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지금 중성 용액을 우리가 25도씨에 있는 요 물,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과 요 지금 수산화 이온이 녹아져 있는 양은 같은 물 안에서는 똑같다 그랬죠. 얼마씩? 이만큼씩이에요. 그렇죠? 얘도 이만큼, 10의 -7만큼, 얘도 10의 -7만큼. 근데 이게 숫자들이 워낙 작은 데다가 -7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용 로그를 취해요. 마이너스 로그 10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밑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것을 이렇게 P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 같은 경우는 원래 H2에서 H가 하나 더 붙어서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얘는 OH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거 H 해가지고 pH라고 하고 요 수산이온도 여기 P를 붙여서 POH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이 요만큼씩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상용 로그 취하면 값이 얼마가 되면 요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7이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붙어서 여기 값이 7, 7이 돼요. 됐죠? 요게 기준이에요. 중성 용액일 때 pH가 7이고 POH도 7이다. 그리고 요 녀석들을 더하게 되면 이제 14가 되죠. 얘네들을 더하면 14가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얘네들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상용 로그 취하면 14가 튀어나오죠.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그 지수 로그 함수 했을 때는 곱하기가 더하기 형태가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산성의 개념은 수용액 할 때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 될 때 물에 녹일 때 H 플러스 내놓는 애가 산성이고 그쵸 산이었고 그 다음에 물에 녹일 때 OH 마이너스 내놓는 애들이 염기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지금 선생님 여기 같다고 표시한 건 요 기준에서 지금 요 하이드로늄 이온들이 많은 거죠. H 플러스가 많게 되면 그러면 이게 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pH로 나타내는 숫자는 더 작아져요. 그래서 기준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중학교 때 뭐 pH 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숫자 작으면 산성이고 pH 7이면 중성이고 pH가 이제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그거예요. 그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요 상황에서 OH-이온이 더 적어졌을 때 그때는 다시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로그치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때는 POH가 7보다 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pH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요걸로만 기준으로 하면 된다. 얘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염기성 용액은 당연히 수소이온이 적고 그쵸? 얘가 적게 녹아져 있고 수산화이온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수산화이온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POH 값은 7보다 작아져요. 그쵸? 반면에 여기 수소이온이 적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pH 값은 7보다 커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느 기준을 하나만 잡아서 확실하게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할게요. 순수한 물 같은 온도 내에서는 pH하고 POH가 동일해요.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되는데, 자, 순수한 물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물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물은 온도가 낮은 물하고 온도가 높은 물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온화가 잘 된다 그랬죠.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10도에서 60도로 갈수록 이온화가 잘 된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얘네들 값들이 둘 다 동시에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pH 값도 내려가고 pOH 값도 7보다 내려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반면에 순수한 물의 같은 물 내에서는 요 pH 값하고 pOH 값이 쉽게 말하면 같아야 되기,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pH가 떨어졌다 그러면 pOH가 올라가게 되고요. pH가 올라가게 되면 pOH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pH 값이 떨어진 게 이게 무슨 성? 이게 산성이에요. 이게 산성. 그다음 pH 값이 올라간 요게 요게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요것만 잘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거 한번 봐봐요. 우선 25도씨에서 이렇게 지금 이온화 상수가 잡혀져 있는데 이 녀석의 pH를 우리가 실제로 로그 함수치에서 구하면 77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면 더 많은 하이드로늄 이온도 녹아 들어가고 똑같이 수산화 이온도 녹아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걸 pH로 바꿔주면 이 값이 지금 얘네들 녹아진 이 농도들의 값이 커지게 된다면 pH 값은 오히려 작아지죠. 그리고 같은 지금 요 물 안에서는 얘들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온도가 더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얘도 더 많이 녹아 들어가고 얘도 더 많이 녹아 들어가죠? 그때 pH하고 pOH 값은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작아집니다. 반면에 이온화가 잘 안 되고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얘들의 녹은 양이 줄게 되겠죠? 그러면 pH 값하고 pOH 값이 어떻게 커지게 된다는 거, 같은 상태에서 커지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25도씨 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10도씨 하이드로늄 이온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온도 높은 게 많이 녹아 들어가 있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물어본다고. 25도씨 pH하고 10도씨 pH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pH는 역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H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25도하고 10도씨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높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데 pOH를 물어보면 당연히 온도가 낮은 쪽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pH를 물어봤는데 pH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물어보는 건데 온도 높을수록 이 농도가 커지죠. 그럼 농도는 커지면 pH 값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작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OH-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농도도, 왜냐하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pOH 값을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지는 거죠.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pH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건 얼마?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7이고요. pOH도 7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도에서 순수한 물의 pH를 물어봤어요. 이건 이제 요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건데 7보다 크냐 작냐. 자, 60도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갔겠죠? 녹아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pH 값들은 더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이제 그 순수한 물 안에서기 때문에 작아진 상태로 pH와 pOH의 값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도에서 수용액의 그 pOH가 10이라면 25에서는 기준이 이제 얘네들의 합이 14라 그랬잖아요. 77에서 중성일 때는. 근데 pOH가 10이래요. 그러면 pH는 얼마?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14가 되도록.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 아레니우스 정의부터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의 특징이 이렇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런 자연상에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를 산이라고 하자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를 염기라고 하자 정한 겁니다. 책상을 책상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데스크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 정한 내용들의 약속들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우선 산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수용액에서 이제 녹였을 때 H+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러면 공통적인 성질을 보게 되면 이렇게 H+를 내놓는 애들 성질을 보면 신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름. H 플러스를 내놨다는 얘기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이온들도 분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들이 물과 함께 같이 동동동 떠다니니까 전기 띠는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 흐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된다는 사실. 그렇죠?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염산 HCl을 우리가 반응을 시킨다고 하면 얘네들이 반응이 되려면 이거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기 플러스 역할을 할 거고 얘가 마이너스 역할을 할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NaCl에다가 그 다음에 H가 남을 겁니다. 근데 H는 이 상태로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일상에서는 그냥 투 형태 기체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집어넣어준 애들도 두 개가 돼야 되겠고, 그럼 H 두 개 마무리 됐고, 이 Cl이 지금 두 개가 됐죠. 그럼 여기 하나니까 앞에 두 개를 붙여서 두 개 맞춰주면 나트륨도 두 개, 그래서 여기도 두 개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되겠죠? 금속이 부식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가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었는데 지금 수소 기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없던 거에서 날아갔다는 얘기는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요술이 아니거든요.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금속 물질들이 이제 부식돼서 날아가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탄산칼슘 같은 경우 또 이제 이런 것들 CaCO3 자 CaCO3 탄산칼슘 여기랑 산하고 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HCl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CA하고 CL하고 결합하면 되겠죠. CaCl2 체인징 파트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들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H하고 CO3가 하려면 얘가 마이너스 2짜리가 플러스 1짜리니까 H2CO3가 돼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계수를 맞춰보게 되면 CA 하나 관계없고요. 맞고요. CA를 하나인데 여기 두 개죠. 그럼 얘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럼 CO3 하나, H 두 개, H 두 개, Cl 두 개에서 다 맞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요 탄산, 그쵸? 여기 보면 탄산 요 녀석이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분리가 돼서 H2O랑 CO2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그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 대리석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탄산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산성비를 맞게 되면 좀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변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점점 이게 소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특징들만 알면 돼요.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같은 경우 염산, 질산, 여기 질산, 그 다음에 황산, 아세트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얘를 CH3COH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표현을 달리한 건데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C2, C가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H 네 개죠. H4, O 두 개니까 O2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다 뜯어놨느냐? 이건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온화했을 때 플러스를 이렇게 내놓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형태로 된다 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랑 같냐면 한국과 대한민국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건데 뭐 스포츠 같은 데서는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뭐 한국 이렇게 해서 뭐 한국 몇 대 몇 이렇게 쓰지만 뭐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데서는 대한민국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똑같은 대상인데 달리 표현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얘도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보내는 거 그래서 산입니다. 그리고 강산, 약산에 대한 개념도 알죠? 이온화가 잘 되는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강산이고 이온화가 약하게 많이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약산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닌 공유 결합 분자들이에요. 얘네들 봐봐요. 금속 하나도 없죠. 금속 보려면 앞에 보면 되거든요. 다 수소들이잖아. 그리고 여기 탄소 있고. 그래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 결합 분자지만 수용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는 예외적인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또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애들을 염기라고 했느냐? 염기는 수용액에서 녹였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특징을 보면 쓴맛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 똑같이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류 흐른다는 건 똑같고요. 산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비누라던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수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OH에서 OH- 그 다음에 칼륨, 수산칼륨도 OH-,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의 OH-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서 이런 것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을 여기를 산, 여기를 염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산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데 산 수용액이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죠? 아까 뭘로 했죠? 나트륨으로 했나요? 그럼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염산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똑같이 HCl. 뭐 황산으로 해도 되고 다 똑같은데 그냥 간단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럼 얘들이 체인징 파트너스를 하려면 Mg에다가 얘는 2 플러스짜리죠. 2족이니까 거기다가 Cl은 17족이면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럼 얘가 두 개가 결합을 해야지만 얘가 중성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H가 남는데 얘는 항상 분자 형태로 돼서 기체화돼서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 Mg 하나 됐죠? Cl은 하나 들어갔는데 두 개 생겼죠. 그렇다면 여기도 두 개를 투입해 줘야 되죠. 그럼 Cl2, 그 다음에 여기 EH인데 여기 H 두 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수용액이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CO2 기체가 발생한다. 아까 선생님이 미리 했죠.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탄산칼슘 같은 탄산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 발생한다는 거. 그냥 단편적인 암기적인 내용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에 이온화 해가지고 요 녀석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실험이죠. 그래가지고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실에다가 염산을 묻혔죠. 묽은 염산을. 그리고 이건 HCl이 되겠고 질산칼륨이니까 K 그 다음에 NO3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물에 묻히면은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죠. 그러면 여기 K 플러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네, HCl도 이온화가 돼가지고 H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넣어주는 거죠. 플러스 극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역할하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끌려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극 쪽에는 플러스 역할하는 요 K 칼륨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이쪽으로 끌려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오는 이온은 플러스인 이온들, 수소이온, 칼륨이온.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염화이온하고 질산이온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쉽게 말해서 산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에 이제 특징을 갖고 있을 텐데 이 둘 중에서는 요 녀석일 것이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사실은 전기 잘 통하기 위해서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플러스 이온인 수소 이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실험이다. 이것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음이온들은 뭐냐? 산이 아까도 보면 염산도 있었지만 질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탄산도 있을 것이고 황산도 있을 것이고 거긴 다 H 플러스는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거든요. 나머지 애들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마이너스 이온 때문이다. 마이너스 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산은 산인데 이게 종류가 나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과 연기의 정의를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선생님이 그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그 다음에 연기는 수산화이온, OH-를 내놓는 애를 이제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렌유스 정의 말고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을 한 거예요. 점점 발달하면서 이렇게 뭐 된 거를 산이라고 하자 정했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걔를 더 포괄적으로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도 산이라고 하자 해서 자꾸 이제 살붙이게 하는 것 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양성자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앞서 봤던 정의와 똑같죠. 근데 이제 연기 정의가 약간 달라진 게 OH-를 이렇게 내놓는 게 연기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이 양성자 있죠.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우리가 또 연기라고 정의한 게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 H 플러스 요 수소이온이 왜 양성자가 되냐면 원래 이제 그 원자 핵이 있으면 그렇죠? 여기 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죠.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원자 핵에다가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원자인데 지금 전자 하나가 날라갔죠. 전자 하나가 날라갔으니까 얘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양성자밖에 없잖아요. 원자 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양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제가 여기서 보겠는데 이제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로 이 녀석들이 어느 게 산이고 염기냐 보는데 볼 때는요 이런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반응물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HCl과 H2가 있는데요. 얘를 보면 그렇죠? 여기 지금 CL만 남았으니까 H가 날아가 버렸죠. 얘가 사라졌죠. 이 녀석이 이제 여기로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양성자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반면에 H2 여기만 보세요. 얘가 요걸로 바뀌었거든요. 수소이온 쉽게 말하면 양성자 하나를 더 받았죠. 두 개였는데 더 이게 세 개가 됐으니까 하나를 더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받는 물질 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산과 염기를 찾을 때는 반응물 쪽에서 보는 겁니다. 반응물 쪽에서만. 그렇죠? 얘는 이제 비교만 하는 거고 처음에 원래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전후만 비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염산, 요 HCl이 산이고 H2가 염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짝산과 짝염기라고 있는데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성자 이동에 의해 가지고 산과 염기로 되는 이제 한 쌍의 물질로 이제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쪽으로도 반응이 되지만 반대쪽으로도 반응이 되는 이제 가역 반응 같은 경우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만 보면 되죠. 요걸로 이제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쪽 반응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이쪽이 반응물이기 때문에 얘가 산인지 얘가 뭐 혹은 뭐 산인지 염기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이라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판단하면 NH3였는데 NH4 플러스가 됐죠. 암모늄 이온으로. 그러니까는 그 H 플러스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양성자가 하나가 더 들어왔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얘가 염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H2O를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H 하나가 나가버렸죠. 그렇죠? 여기 있던 H 하나가 나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보면 양성자를 버렸기 때문에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에서는 요 NH3가 염기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H2가 산으로 작용했다. 근데 이제 역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이쪽을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NH4 플러스였는데 NH3가 됐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여기 양성자 하나를 버린 거죠. 그래서 얘를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산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갑자기 H2 해가지고 H를 하나가 더 얻은 거죠. 양성자 하나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는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산 짝염기는 뭐냐면 이거 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염기였다가 같은 애가 산으로 되고 그래서 이게 짝염기 짝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이었던 애가 그리고 여기 염기가 되니까 요거를 짝산 짝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놓은 거 그래서 양성자 이동에 의해서 산과 염기로 되는 한 쌍의 물질을 짝산과 짝염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쉽게 말하면 산과 염기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염기를 섞다 보면 얘는 H 플러스를 내놓을 거고요.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합하면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화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애들을 염이라고 해요. 걔네들 말고 나머지 애들 여기서 이제 음이온, 여기서는 양이온이 있겠죠. 걔네들을 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화열 해가지고 열이 발생한다.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중화 반응의 특징은 산과 염기를 이제 섞었을 때 물과 염이 만들어지고 열이 발생한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원래 여기에는 염산이 기존에 들어 있었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만났을 때 잘 보게 되면 여기 OH-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결합해가지고 물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Cl 요 녀석들은 그대로 여기 동동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애들을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그러고 반응하지 않는 애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트륨하고 Cl은 그 상태에서 동동동동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러고 수산화이온하고 수소이온 얘네들은 이제 결합을 해서 물이 되겠죠. 얘네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알자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은 실제 반응하는 애들만 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뭐하러 써? 구경꾼들은 그냥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H2 물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은 알자이온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거. 그래야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해 두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염산, 수용액 상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했을 때 H2O 물이 만들어지고, 이게 반응하지 않는 애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NaCl로 표현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렇죠,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따로따로 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물은 확실히 형성이 되죠. 얘네들이 알자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두 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결합해서 물 되는 거랑, 나머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용액 상태라고 표시하기 싫으면 그냥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 형태로 나타내줘도 관계없습니다. 얘네들이 염이에요. 됐죠? 아니면 이렇게 그냥 화학 결합한 것처럼 보이게 됐을 때는 이것도 염인데 여기는 수용액 상태라는 거 이퀘이션을 표시해 주면 되는 거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까지 했던 내용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뭐 화학 원이라고 해가지고 더 나가는 뭐 더 이렇게 뭐 어드밴스한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여기 보면 NMV하고 N-M-V- 해가지고 얘네들은 같아야 돼가지고 X 얘를 얼만큼 넣어줬을 때 그때 몰롱도는 얼마냐, 이제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자, 우선 이거부터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혼합 용액에서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을 구분하는 거는 이거는 개수예요. 개수. 자, 여기 보면 수소이온, 얘가 많은 애들은 산성이고 얘가 많은 애들은 염기성이거든요. 혼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140개랑 100 있는데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우선은 물이 100개가 만들어지겠죠. 나머지 H 플러스가 40개가 남아요. 그럼 산성이에요. H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그 혼합 용액은 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산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얘 100개랑 100개랑 하게 되면 100개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얘가 남으면 산성이 되고 얘가 많이 있으면은 염기성이 될 텐데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중성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얘랑 100개랑 140개 하면은 물 100개 만들어지고 수산화이온이 40개가 더 남죠? 그럼 이 용액은 지금 수산화이온들이 동동동동 떠 있기 때문에 뭐야? 염기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얘네들을 판단할 때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을 판단할 때는 얘네들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개수를 판단해서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이고 수산화이온이 많으면은 염기성이고,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가 같으면 중성이다, 이거예요. 개수놀이에요. 개수놀이. 누가 더 많은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여러분 공식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N, 그다음에 여기 가수고요. 그 다음에 M, 여기 몰농도, 부피인데 몰농도의 정의가 뭐냐면 1리터당 몇 몰이 들어있냐, 이거 한글로 쓸게요. 몇 몰이 들어있느냐, 몇 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몇 몰은 뭐예요? 개수거든. 1리터당 몇 몰이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몇 리터 있는데, 이 부피라는 게 이게 도대체 몇 리터 있는데 이거거든. 이해가죠? 1몰당, 자, 그러면 1리터당 만약에 3개 들어있어. 그런데 3리터 있대. 그럼 총 9개 아니야. 그 9개가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이냐,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냐 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많으면 산성,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많으면 염기성, 똑같으면 중성, 이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N이라는 가수는 뭐냐면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온화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온화돼서 풀릴 때 H 플러스 내놓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하나 내놓죠. 근데 황산 같은 걸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한 번에 풀릴 때 몇 개씩 나오냐면 수소이온이 2개씩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한 번 풀릴 때 하나씩 나오는 애는 1 써주면 되는 거고, 몇 몰이 1리터당 몇 몰 있는데 몇 리터 있느냐, 최종 몇 개 있느냐. 그럼 요 값이 이제 몇 개인데 그 중에서 한 번 풀릴 때 하나씩 나오냐,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풀릴 때 2개씩 나오냐. 개수야, 개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건 개수, 그리고 얘가 풀릴 때 또 몇 개씩, 한 번에 하나씩 나오는지 2개씩, 총 개수야.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가에서는요, 원래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0.2몰 농도의 염산이 40ml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소이온이 몇 개인지거든. 그럼 수소이온은 얘가 한 번 풀릴 때, 염산 한 번 풀릴 때 몇 개씩 나와? 1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한 개씩 나온다. 그리고 총 잘 봐요. 이게 1리터당 몇 개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1리터당 0.2몰게 들어있다고. 0.2몰게. 2몰게 이렇게 들어있다. 근데 몇 리터 있대? 40ml니까 0.04만큼 4리터만큼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0.008개. 즉 수소이온이 여기서 0.008개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붓는데 지금 이 수산화이온이 0.008개보다 더 많이 들어붙게 되면은 염기성 이제 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소이온이 0.008개, 그러니까 수산화이온이 수소이온보다 더 적게 들어가면은 아직까지는 산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0.008개가 들어가게 되면 그땐 중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지금 0.2 몰농도의 염산이 40ml 들이는 상황에서 얘를 들이붓는 거거든요. 그때 얘가 얼마만큼의 몰농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걔를 20ml를 들여부었더니 완전히 중화된다. 중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OH-가 몇 개 들어갔다는 거예요? 0.008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얘도 풀릴 때는 OH- 하나씩 나오죠. 얘 풀릴 때 하나씩 나와. 근데 얘가 1리터당 몇 개 들어있냐면 X개, X몰개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X가 어떤 건지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얘를 얼만큼 들이부었다? 1리터당 X몰개 들어있는데 20ml, 0.02리터를 들이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02X가 되는데 그게 이제 수산화이온의 지금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같아야 돼요. 그럼 X가 얼마가 돼야 된다? 0.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 몰농도는 0.4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수 문제예요.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여기 있는 MV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개수예요. 1리터당 몇 개 있는데 그게 몇 리터 있냐? 이거지. 응? 한 타스당 12개가 들어있는데 세 타스 있어. 그럼 36개지. 그러니까 개수야. 몇 개, 몇 개 이런 거야. 요거는 몇 가 해가지고 풀릴 때 몇 개씩 나오냐 이제 이 얘기지. 그래서 개수 비교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문제 볼게요. 지금 가에 0.2 몰농도의 NaOH를 20ml를 첨가한 용액의 액성을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고 0.4를 넣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얘가 중성이 되는데 0.2밖에 0.2짜리 그렇죠? 0.2짜리를 넣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산성이 되겠죠. 근데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얘를 지금 넣을 때 한 번 풀릴 때 한 개씩 나와요. 근데 1리터당 얘는 몇 개가 들어있다? 0.2개가 들어있대요. 그거를 갖다가 0.02리터만큼 그가 1리터당 0.2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0.02리터만큼 있어. 그렇다면 이게 몇 개? 0.004가 되겠죠. 그러니까 0.008보다 이게 부족하잖아. 이거 8개하고 4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똑같지. 이거는 잘하면서 왜 0.000은 어려워. 그래서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얘 8개 해당하는 게 0.008개 해당하는 게 요거고 수소이온이고 요 녀석이 수산화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는 산성이다.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가는 우선은 산성이죠. 그래서 pH가 산성이기 때문에 7보다는 자, 글씨가 좀 안 쓰게 다시 쓸게요. 자, 이게 pH를 비교하는 거예요. 수용액의 pH 이제 섞였을 때. 그럼 여기는 pH는 산성이기 때문에 7보다는 작을 거예요. 됐죠?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섞였죠. 그런데 중화가 됐기 때문에 덜 산성이 되겠죠. 근데 얘도 pH보다 덜 산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7보다는 작지만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 얘가 훨씬 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뭐 숫자로 비교하면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4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쪽이 더 pH의 값은 크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묻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개수 비교다. 요거 중화 반응은 요것만 잘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요한 그래프인데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분석하는 방법은 우선 이거부터 체크합니다. 첫 번째 체크는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들어있던 애가 뭐였냐를 우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애를 투입하면서 이제 중성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산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염기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HCl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산성이 들어있었다가 그 다음에 NaOH를 넣어가지고 중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이지만 거꾸로 NaOH가 문제에서 NaOH가 먼저 기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염산을 들이부어서 이제 중화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체크를 잘하면 돼요. 누가 먼저 있었고 누가 투입되느냐. 두 번째는 요거 체크입니다. 구경꾼 이온이 누구고 알제온이 누군지만 알면 끝난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알자 이온은 여기서는 수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산화 이온이라서 얘네들이 알자 이온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Cl,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아무런 화학 반응 안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처음에 HCl이 들어있었죠. 그럼 여기서 구경꾼 이온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얘는요 아무런 반응 안 하죠. 처음부터 들어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계속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염화 이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됐죠? 만약에 여기 처음에 들어있었던 게 NaOH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그렇죠. Na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여기 들어있었는데 계속 그냥 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계속 들어있어 이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어. 그 다음에 투입하는 거를 봤을 때는 처음에 없었죠? 없었잖아. 투입하기 전에 없었잖아. 그리고 들이붓는 순간 반응 안 하니까 넣는 족족 점점 많아지는 거. 그래서 넣는 순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게 바로 여기서는 여기 구경꾼 이온 투입하는 것 중에서 반응 안 하는 구경꾼 이온 나트륨 이온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넣자마자 0이었는데 없었다가 넣자마자 계속 넣는 족족 늘어나는 거.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냐면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까 이 녀석은 Cl 마이너스. 반대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렇죠. 지금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있고 염산을 들이붓는다. 그러면은 구경꾼인 Cl이 넣자마자 넣는 족족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녀석이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녀석 원래 기존에 있던 게 누구냐, 그 다음에 여기 투입되는 게 누구냐만 잘 파악하면 끝난 거예요. 벌써 이 두 가지 그래프 끝났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알자 이온을 체크합니다. 알자 이온을 체크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그죠? 처음에 줄다가 없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준다는 얘기 이미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뭐겠어? 수소이온이 되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투입하니까 OH-가 들어오니까 OH-가 들어오면서 얘들이 결합을 그러니까 저기 중화 반응되면서 물이 되니까 이 H 플러스 이온도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가 점점 주는 거 그게 바로 H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맞죠? 반대로 NaOH가 원래부터 있었다. 그때 염산을 들이분다면 OH-가 어떻게 충분히 있었다가 자꾸 수소이온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수산화이온이 없어지겠죠. 중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아예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게 있어요. 중간에서부터 쭉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생기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넣는 족족 어떻게 화학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많은데 수산이온이 들어가면 넣는 족족 다 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길을 못 피다가 결국에는 이 수소이온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 중화 반응 안 하고 얘가 넣는 족족 다시 생겨나는 애죠. 그래서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것이 바로 요 OH-가 되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얘가 있었는데 이 염산을 들이분다 그러면 수소이온 족족 들어가자마자 얘한테 잡혀 먹다가 얘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넣는 족족 얘가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반전 때보다 후반전 때 늘어나는 애, 얘가 이제 만약 바뀌어서 된다면 얘가 수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되겠죠? 요 기억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쭉 주는 거, 이거는 여기 뭐가 되는 거겠어요? 요 그래프에서는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되겠고, 그냥 넣고 있어. 근데 얘는 힘 못 쓰니까 처음에는 없어. 전반전 때는 없다가 얘 다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요 그래프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 나타낼게요. 요게 H 플러스 요 그래프가 되겠고, 얘가 다 죽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살아나는 애,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가 OH 마이너스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문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에서는 산성, 전반전에서는 원래 들어있던 애가 얘였잖아요. 그쵸? 얘 없었으니까 당연히 산성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에서는 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성이 된 거죠. 완전히 이제 중화점이 된 겁니다. 다에서는 이제 후반전이죠. 얘는 다 이제 중화됐는데 계속 들이부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OH-가 많아지니까 그때는 염기성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몰 몰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봐봐요. 지금 우선은 얘는요. 자, 하나씩 풀릴 때 하나만 나오죠. 수소 같은 경우는 한 번 풀릴 때 하나씩 나와요. 1리터당 얼마? X몰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걔가 얼만큼 지금 기존에 들어있냐면 200ml. 그래서 0.2리터 들어있어요. 그럼 총 여기에 들어있는 요 수소 이온의 수는 얼마가 됩니까? 0.2 X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를 한번 볼게요. 넣는 거. 얘도 풀릴 때 하나씩 나오죠? 하나씩 나와요. 그런데 1리터당 지금 현재 몇 개 들어있냐면 0.1개 들어있어요. 0.1몰이에요. 0.1개 들어있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걔가 총 몇 리터를 부어 넣냐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중화점에서 이제 얘가 얼만큼 나왔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100ml 넣었더니 중화가 됐대요. 그럼 100ml를 넣었을 때를 보게 되면 0.1리터를 넣었어요. 그럼 이때 수산화이온이 들어갔냐? 수산화이온, 요거는 이제 수소이온이고 요거 수산화이온 들어간 양은 얼마가 되는지 보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 0.01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중화점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x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 녀석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돼? 0.1을 0.000 계산이 안 돼. 나도 남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계산이 안 되네. 그럼 이거 얼마 돼? 0.05 몰농도가 되겠죠. 즉 이 녀석은 얼마? 0.05 몰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우리가 이렇게 0.5 몰농도를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문제 0.5 몰농도 똑같은 요 염산이 200ml가 있을 때 그때 수소이온의 수는 그냥 이대로 구하면 되죠. 봐봐요. 얘가 풀릴 때는 마찬가지로 한 개씩 튀어나와요. 그런데 1리터당 얘는 얼마 들어있냐면 0.05개 들어있어요. 0.5몰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200ml 1리터당 요만큼 들어있는데 이게 총 몇 개? 몇 타스 있어요? 0.2리터가 지금 있어요. 이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00에다가 10 하니까 0.01몰이 되겠죠. 0.01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계속 이어갈 건데요. 여기에 이제 산이 있고 여기 염기가 있죠. 걔네들 섞어서 pH가 7이니까 완벽하게 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가의 수용액의 pH를 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 수용액의 pOH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나에서 B2 플러스의 양, 몰, 그 다음에 다에서의 A-의 양,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얘네들이 몇 개 있는지 바로 체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성이 됐다는 포인트를 통해서 얘가 몇 몰농도인지를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우선은 H 플러스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풀리면 하나씩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씩 풀리는 녀석이고 1리터당 지금 0.1몰게 들어있어요. 보이죠? 0.1몰게 들어있는데 그게 50ml 있대요. 1리터당 0.1개씩 들어있는데 그게 0.05리터 들어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0.05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5몰 개 이만큼 0.05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OH-가 풀리는데 여기서 두 개씩 풀리죠. 그래서 얘는 한 번 풀릴 때 두 개씩 나와요. 그리고 1리터당 지금 1리터당 X개가 들어있어요. X몰개가 들어있어요. 이거예요. 그냥 X라고 쓸게요. X개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총 몇 리터? 100ml. 그래서 0.1리터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들어있는 양은 얼마가 되냐면 총 이거 계산하면 0.2x 몰개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0.2x 몰. 근데 얘네들을 섞었을 때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0.05개 있는 거랑 그 다음에 0.2x개 있는 게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이게 혼합했을 때 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0.025 몰농도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기준을 구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요 x에 대한 미지수가 풀렸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가에서 수용액의 pH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는 요 녀석이에요. 정보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안 구해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0.1 몰농도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요거 하이드로늄 이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쵸? 요 하이드로늄 이온을 요거의 농도를 살펴보게 되면 0.1 몰농도거든. 그쵸? 그럼 이 녀석을 pH로 바꾸려면 우리가 상용 로그를 구하면 되죠. 왜 안 써져? 로그 10에다가 요거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0.1은. 요거 앞으로 빠지면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이 되고 10 되니까 1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pH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렇다면 가수형의 POH는 지금 여기 있는 pH와 그 다음에 POH를 합치면 14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 왜 그러냐면 이온화 여기 온도가 25도 선생님이 이거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요 표준에다가 지금 이온화 상수까지 이온화 계수까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4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상용 로그 취하면 이게 14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1이니까 얘는 얼마? pOH는 얼마? 1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pOH는 1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요건 뭐냐면 B에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요거 이온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B2 플러스가 되겠죠. 얘 양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얘도 결과적으로 얘는 몇 개씩 풀어져요? 풀리면 하나씩 풀린다고. 얘는 두 개씩 OH-는 두 개씩 나오지만 얘는 하나씩 풀린다고. 2 플러스 짜리가. 그래서 얘는 한 개씩 나오죠. 그리고 지금 얼마? 1리터당 우리가 구했어요. 0.02몰. 1리터당 0.026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총 얼마큼 있냐? 0. 얼마? 1리터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약분되게 되면 여기 0.1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거니까 0.0025 몰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B는. 자, 마지막으로 다해서 A- 여기서 A-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보세요. 얘랑 얘랑 섞었죠. 근데 여기서 A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 빨간색 표시할게요. 구경꾼 이온이죠. 그래서 얘는 얘네들 섞으면 그냥 같이 섞였지만 여기 있는 요 수소이온 색깔을 다시 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뭐 얘네들이 막 그냥 중화반응하고 막 없어지고 막 이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던 애 그냥 섞여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붙는 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A는 붙는 만큼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B도 붙는 만큼 들어가죠. 그래서 요 A-의 여기 다해서 A-의 양은 가해서 A- 요거 얘 양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A도 풀릴 때 몇 개씩 풀려요? 한 개씩 풀리죠?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니? 0.1 몰농도니까 1리터당 0.1개 들어있어요. 0.1몰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가 총 얼마 있대? 50ml니까 0.05 리터가 들어있는 거죠. 됐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니까 0.005 몰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달을 이용해서 풀지만 A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이 가에서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뭐 B하고 섞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착실하게 한번 연습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적정에 대해서 이거 이제 실험 도구 한번 보고요. 지금 여기 X몰 농도의 아세트산이 40ml가 삼각 플라스틱 안에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타기 시작하는 애 예지 콕 열면서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0.2 몰농도의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가지고 이제 중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액의 색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NaOH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얘가 20ml. 얘를 얼마? 20ml를 넣어줬더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중화가 됐다. 이 얘기인데 우선은 이 중화되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계를 꽂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염기 중화 반응하면 중화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완전히 중화가 됐을 때 최대 열을 뿜어냈겠죠. 그 다음에 이 열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들이붓기 때문에 용액의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원래 중화열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멈춰서 온도가 그대로 돼야 되는데 자꾸 양이 많아지니까 물타기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얘가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요 피크점일 때 들어간 양을 체크하면 그때가 쉽게 말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 그 양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20ml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또 하나가 뭐냐면 지시약을 넣는 방법.
그래서 지시약을 넣어가지고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색깔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딱 변한다? 아, 그럼 얘가 중화됐구나 아는 방법인데, 요 산성, 염기성 지시약은 암기적인 요소예요.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는데 30초면 끝납니다. 선생님이 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광쌤, 산성, 염기성 지시약 이렇게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딱 30초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그냥 외워져요. 외워지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19금이라서 잘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그 EBS에서 선생님 강의한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다가 약간 19금 내용 나올 때 살짝 눈치 보는 게 카메라에 찍혔어요. 왜냐면 편집될까봐. 근데 PD님이 잠깐 졸았나봐.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보면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구하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우선 지시약은 가하나 중 어디에 넣느냐? 우선 베이스인 여기다 넣어야지.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놓고 얘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살펴볼 거니까. 그래서 가와 나중, 가가 삼각 플라스크니까 가에 넣는 겁니다. 위에 있다고 얘가 가가 아니에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어요. 글씨가 이상해. 요 가에다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구하는 건데 지금 원래 얘 몇 개 들어있었냐? 아세트산에서 요 지금 수소 이온이 얼만큼 들어있었냐 계산하면 되죠. 이제 너무 이거 1도 아니라고. 얘는 풀릴 때 하나씩 풀리죠. 하나씩 풀리는 애예요. 그쵸? 1리터당 X몰개, X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가 얼만큼 있어요? 40ml, 즉 0. 얼마입니까? 이게 04리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 계산하면 총 여기 수소이온은 몇 개가 들어있냐면 0.04X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어넣는 거, 이 OH-가 이제 여기서 뿜어져 나오겠는데, 이제 분리가 되겠는데, 얘도 하나씩 분리가 되겠죠?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씩 나오고요. 1리터당 얘는 얼마? 0.2몰, 0.2개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가 총 몇 리터를 넣었대? 20ml를 넣었대. 0.01리터를 넣었더니, 그럼 총 이 수산화이온은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계산하면 0.04개가 들어간 거죠.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x는 얼마?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수가? 너무 큰데? 그렇죠. 예, 여기 아니라 x가 1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요? 0.04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풀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너무 커. 숫자 갑자기 크게 나왔다고. 0.04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얼마? x는 0.1, 자 0.1 몰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세트산의 몰농도는 0.1 몰농도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로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이게 이제 기준이라고 선생님이 꼭 알아두라 그랬죠. 그렇죠? 같은 부피라는 동일한 부피 조건을 줬고요. 염산과 그 다음에 수산화바륨이 존재하는 입자수를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물 분자는 안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수용해서 완전히 이온화된다 해서 여기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우선 몰농도를 물어봤어요. 몰농도는 누가 더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여기 가를 보게 되면 수소이온이 총 몇 개? 4개가 녹아져 들어있어요. 반면에 수산화이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녹아져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많으니까 얘가 더 많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몰농도라는 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사실은 얼마만큼 부피 안에 몇 개가 녹아져 들어있느냐, 몇 몰 녹아져 들어있느냐 이거죠. 그 부피 안에 몇 개 들어있니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알겠지만 얘는 4개가 풀어졌다는 얘기는 원래 얘가 하나씩 풀어질 때 여기 HCl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 풀어질 때 얘 하나 풀어지죠. 그래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렇죠? 순서를 바꿔서 쓸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거 순서가 됐나? 저거부터 지어져가지고 얘는 HCl이라는 게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총 얘가 4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4개가 있었다는 얘기고 얘도 총 4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그 부피를 V라고 놓을게요. 똑같은 거니까. 그때 얘는 4개의 HCl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몰농도예요. 근데 이 녀석은 봐봐요. 이제 이게 얘는 BA 그 다음에 OH2잖아요. 얘가 이온화가 될 때를 보면 BA라는 것이 하나 풀어졌을 때, 2 플러스로 하나 풀어졌을 때 OH-라는 애가 2개씩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EOH-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6개래요. 2개짜리가 6개니까 얘는 얼마큼?
그렇죠. 요게 이제 6개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 3이 돼야 되겠고, 따라서 요거 수산화 바륨은 총 3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몰롱도를 비교해보면은 같은 부피에는 요 수산화 바륨이라는 요 녀석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녀석을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묶어서 본다고 한다면 얘는 4개 들어있고 얘는 3개 들어있으니까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얘가 더 농도,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몰롱도가 얘가 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사실 요거 생각하면 요 4개고 요거 하면은 요거 지금 수산화이온이 2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건데 우리가 개수를 한번 이제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해보죠. 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요 수소이온이 하나씩 풀리는 애죠. 그래서 요 수소이온의 개수를 구하면 얘는 하나씩 풀리는 애인데 몰롱도 구했잖아요. 여기 그렇죠? 부피 V당 얘는 4개가 들어있어요. 사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가 총 V만큼 부피 V만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 4개 들어있는 거예요. 4개 총. 그렇죠? 반면에 나에서 보면 요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한 번에 2개씩 풀리는 애죠. 여기 2개씩 풀리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개씩 풀리는 애에서 한 번에 2개씩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몰롱도 구했죠. 부피 V당 3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총 V만큼 들어있어요. 부피 V만큼 있어요. 계산해주면 얼마? 6개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수소이온 4개, 수산이온 6개니까 얘네들 결합하면은 수산화이온이 2개가 남죠. 그래서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어요. 그럼 이제 디귿만 정답일 텐데, 자, 가의 pH는 나의 pOH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제는 가의 pH와 pOH를 비교하고 나의 뭐 pOH와 pH를 같이 비교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반대로 가나두도 크러싱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해서 잘 보기 바랍니다. 우선 pH, pOH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네들의 개수 얼만큼 들어있느냐 이 농도를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하이드론 요거 수소 같은 경우 하이드로늄 요 농도와 그 다음에 여기 pOH 같은 경우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비교해 보겠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총 몇 개? 4개가 녹아 들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얘가 총 몇 개? 지금 6개가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양은 얘가 더 많아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pH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준다는 거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준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거꾸로 된다 그랬죠? 요렇게 된다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값이.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pH와 pOH를 비교해 보면 요게 이제 pH가 되겠고 요 녀석은 pOH가 되니까 누가 더 크다? pH가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의 pH는 나의 pOH보다 크다 해서 요거 디귿 요것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 한번 끊어갈게요. 근데 사실 지금 첫 번째 클립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클립은 굉장히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